안녕하십니까. 9월 14일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추석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모두 명절 잘 보내시고 고향 가시는 분들 운전 조심하시고 무사히 잘 다녀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릴 때면 그래도 추석이면 옷도 한 벌씩 얻어 입기도 하고 친척들이 오면 용돈도 받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이제 어릴 적 느꼈던 그런 추석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 그런 것은 더 이상 느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세월이 많이 바뀌었고 이제 명절 연휴가 되면 고향집보다는 또 해외든 국내든 여행지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죠.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하는데 이번 추석 연휴 밥상의 화제는 뭐가 될까요? 먼저 의정 대립 문제가 거론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스타일이 도마에 오르게 되겠죠. 아마도 윤 대통령 지지층에서는 의료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당위성을 앞세울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을 싫어하거나 이재명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윤 대통령의 고집불통 스타일을 비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으로 이재명이 도마에 오르겠죠. 재판을 앞둔 이재명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놓고 아마 갑론을박이 벌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재명의 실체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번에야말로 이재명의 정치 생명이 끝이 날 것이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일 것이고, 그렇지만 이재명의 겉모습만 보고 있거나 아니면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무죄가 선고될 것이고, 설령 유죄가 선고된다 하더라도 유의미한 형량은 선고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으로 계엄령 선포설이나 최상병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이런 부분들이 이런 정치와 관련된 주제로 거론되겠죠. 어쨌거나 원내 제1당 대표에 대한 사법 처리를 앞둔 정치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시점에 맞이하는 추석입니다.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과 위정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 이재명의 10월 위기설의 실체이기도 하죠. 그런데 두 가지 혐의에 대해서는 예상되는 이재명의 선고 형량은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대법원에서 확정돼야 하기는 하지만 어쨌거나 선거법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이 선고되면 이재명은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의원직은 물론이고 피선거권이 제한되면서 대통령 선거에도 출마하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민주당은 지난 대선 이후 보전받았던 국고보조금 434억 원을 전액 반납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지금 최소한 300만 원, 많게는 1000만 원까지 벌금이 선고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위정교사 혐의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마찬가지로 이재명은 의원직을 상실하고 피선거권도 제한받게 됩니다. 이재명은 위정교사 재판에서도 절대로 벌금형 이하로는 선고되지 않을 것이란 게 법조계의 한결같은 전망이기도 합니다. 위정교사로 인해서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죠. 그리고 그 결과 경기도지사직을 유지하는 엄청난 이득을 받습니다. 그리고 반성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같이 가중처벌 요건들이죠. 이재명이 두 재판에서, 그러니까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벌금 100만 원, 그리고 위정교사 혐의 재판에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은 확률로 계산한다면 99%를 넘었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더군다나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법원의 날 기념사를 통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엄정하고 당당한 재판을 주문했습니다. 또 권력이나 여론에 흔들리지 않는 불효불굴의 정신도 강조했습니다. 1심 판결을 앞둔 이재명의 입장에서 볼 때 굉장히 충격적이고 치명적인 발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역시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지금 구석으로 몰릴 대로 몰려 있습니다. 거대 야당은 연일 계엄설이나 김건희 여사 특검, 최상병 특검 이런 주장을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몰아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지지율도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한국갤럽 기준으로 취임 이후 최저치인 20%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정 대란이 겹치면서 지지율은 사상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것입니다. 여당인 국민의힘 지지율 역시 윤석열 정부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민주당과의 지지율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사흘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는 20%에 불과했습니다. 부정평가는 70%에 달했습니다.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긍정평가는 최저치고 부정평가는 최고치입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는 모든 지역과 연령, 직업, 보수나 진보, 남녀 할 것 없이 부정평가보다 월등하게 낮아졌습니다. 심지어 대구 경북에서조차 긍정평가는 35%에 그쳤고 부정평가가 57%에 달하고 있습니다. 부울경에서는
22%대 68%로 부정평가가 3배 이상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적극 지지층이던 70대 이상에서도 37%대 48%로 부정평가가 높게 나오고 있고, 보수 진영에서도 38%대 53%로 부정평가가 50%를 넘길 정도입니다. 냉정하게 판단하면 정권의 위기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민주당은 계엄령의 탄핵, 그리고 반일몰이, 김건희 특검, 해병대 최상병 특검, 이런 것을 외치면서 연일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은 추석을 앞두고 심상찮은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당 비공개 회의에서 섀도우 내각, 그러니까 그림자 내각 조각을 지시한 것입니다. 그림자 내각은 주로 대선 과정에서 내어놓는 전략입니다. 유권자들에게는 자신감을 보여주고, 또 지지층에게는 선거 승리의 확신을 심어주는 일종의 파이팅 전략입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지금 아직 2년 8개월이 남았습니다. 대선 기준으로도 2년 6개월이나 남은 시점에 지금 섀도우 내각 구성을 지시한 것입니다. 김민석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력 질주해서 1년 이내에 집권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마치겠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섀도우 내각 조각 지시나 김민석의 1년 이내 집권 준비, 이런 말들은 1심 선고를 앞둔 사법부를 향한 압박으로도 볼 수 있지만, 지지자들에게 대선이 가까워오고 있으니까 준비하라, 이런 암시로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시기가 워낙 엄중하기 때문입니다. 김민석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이 받고 있는 모든 의혹이 허위라고 주장합니다. 심지어 증거가 너무나도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나 위정교사 혐의까지 모두가 조작된 사건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지자들에 대한 세뇌 교육이나 다름 아닙니다. 윤석열 정권이 이재명을 제거하기 위해서 친위 쿠데타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도 주장합니다. 이재명의 섀도우 캐비넷 구성 지시, 그리고 김민석의 이런 온갖 얼토당토 않는 주장과 친위 쿠데타 음모 운운하는 말들은 독도지국에서 계엄론 준비설로 탄핵몰이 강도를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나온 언행이라는 점에서 쉽게 듣고 넘길 일은 아니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지금 1심 선고에서 유죄를 선고받을, 그것도 중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2년 6개월 후에나 있을 대통령 선거를 염두에 두고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조기 대선을 기정사실화 시키겠다, 그런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재명과 민주당뿐만 아닙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소속 의원 12명이 지난 11일 윤석열 탄핵준비 의원연대를 구성했습니다. 의원연대는 민주당에서 김정호, 강덕구, 문정복, 민형배, 박수현, 복기왕, 김준혁, 부성찬, 양문석 의원, 그리고 조국혁신당에서 황운하, 또 사회민주당에서 한창민, 진보당에서 윤종호 의원이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국회가 앞장서서 탄핵을 준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탄핵준비의원연대를 주도하고 있는 민형배 의원은 대통령 탄핵안 발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작업을 민주당 내에서 꾸준히 해나갈 것이다. 준비 작업이 완료되면 탄핵안을 발의하고 그 후에 탄핵에 필요한 의원 200명을 확보하는 순서로 진행하자고 의견을 나눴다고 설명했습니다. 민형배는 이재명의 측근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이재명의 섀도우 내각 지시와 무관치 않은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계엄과 탄핵을 국민들에게 세뇌시키려던 야당이 이제 공공연하게 탄핵 준비를 하고 나선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냥 무시하고 넘기기에는 지금 여권의 상황이 너무 좋지 않습니다. 특히 대통령의 지지율과 신뢰도가 바닥에 다다르고 있고, 보수의 주요 지지 기반인 70대 이상과 TK 지역에서까지 부정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통령 신뢰도를 조사했던 잡지는 표지에 심리적 탄핵 상태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만에 하나 의대 정원으로 사상자가 빈번해지는 상황까지 발생하게 된다면 걷잡을 수 없는 상태로 비화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좌파들은 또 선전선동에는 가히 천재급들이죠. 일단 탄핵의 불을 지펴놓으면 온갖 가짜뉴스와 그 가짜뉴스를 바탕으로 한 선동들이 난무하게 될 것입니다. 이재명은 벌써부터 길거리에 사람들이 굶고 병들어 죽어가고 있다면서 선동질을 시작했습니다. 섀도우 캐비넷 지시가 마냥 헛소리로만 들리지 않은 이유입니다. 의사와 의대생들 커뮤니티에는 사람들이 많이 죽어나가야 한다, 이런 글들이 무한반복적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재명이나 민주당, 이 사람들의 여러 가지 언행들을 볼 때 지금 탄핵 열차를 출발시킨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재명은 폭동을 유발할지도 모릅니다. 이재명에 대한 1심 판결을 전후해서 대규모 불법 집회로
극심한 국정 혼란을 유도할 것이다. 그런 제보들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탄핵은 두 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특히 이재명 같은 범죄자가 자신의 죄를 덮고 권력을 잡겠다면서 대통령을 탄핵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될 일이죠. 응급실 문제가 그런데 자칫하면 도화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정 갈등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데 대통령실과 여당은 정말로 위기의식을 느끼고 정신 바짝 차려야 할 것입니다. 이재명은 이번 재판 결과에 따라서 재기불능 상태로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앉아서 당하지만은 않을 것이고 분명 행동으로 표시를 할 것입니다. 섀도우 내각 구성을 지시한 것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의 출발점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에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명절 잘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